아, 참, 여러분. 당신 내가 평생 모은 돈 4억 5천 다 날리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나도 억울해. 유튜브에서 봤을 때는 한 달에 90만 원이면 산다고 했잖아. 90만 원. 지금 월세만 35만 원에 생활비 200만 원 넘게 나가는데 당신이 카페 하자고 했잖아.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다고. 조용히 살고 싶으면 왜 치앙마이 가자고 동의했어? 나 탓만 하지 마라. 아이고, 우리 집 6억이래. 우리가 안 팔았으면 1억 5천은 더 벌었을 거야. 후회 뭐해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지금 당장 어떻게 살지 생각해야지. 어떻게 살아? 60 넘어서 고시원에서 살려고.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 돈도 없는데. 1억으로 서울에서 집 구할 수 있어. 아이고, 내가 왜 그때 당신 말을 들었을까? 친구들이 미쳤다고 했는데. 친구들이 뭐라 하든 우리가 결정한 거잖아.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중개인 그 새끼 연락도 안 받고 우리를 완전히 호구로 본 거야. 어디 가서 하소연해. 외국에서 사기당했다고. 누가 들어줘. 계약서도 가짜였다니. 우리가 얼마나 무식했으면 이런 꼴을 당해. 무식하긴 당신이 태국어 공부라도 좀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내가 언제 안 했어. 나이 먹어서 외국어가 쉽게 들어와. 아휴, 이제 마트에서 상하차나 하고 살아야 하네. 60 넘어서. 나는 전단지나 정리하고 젊은 애들 사이에서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여보, 우리 이제 정말 끝인가? 이렇게 늙어서 망할 줄은 몰랐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 이승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림동 고시원의 작은 방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30년 넘게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 운영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보고 밤 10시에 문 닫고 그렇게 하루하루 보냈지요. 아이들 학비 들고 집 장만하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나이 들어버렸어요. 은퇴할 무렵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 하나가 전부였지요. 4억 5천만 원짜리 낡은 아파트지만 우리가 평생 일에 마련한 보금자리였어요. 문제는 은퇴 후 생활비였어요. 국민연금 190만 원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막상 살아보니 턱없이 부족했지요. 관리비 30만 원, 전기세, 가스비 20만 원, 보험료 40만 원, 거기 병원비 빼고 나면 실제 쓸 돈 100만 원도 안 됐어요. 어느 날 시장에서 1만 원짜리 채소 꾸러미 들고 망설이는데 남편 옆에서 한숨 쉬며 여보 우리 이렇게까지 아껴가며 살아야 해. 평생 일만 하고 산 건데 이게 뭐야 했어요. 그 말 이상하게 오래 남았지요. 정말 그랬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른 나이에 10,000원 채소 꾸러미도 망설여야 하나 싶었어요. 그 무렵 유튜브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 단순 호기심 요리법 찾고 드라마 다시 보기 그랬는데 어느 날 추천 영상 태국 치앙마이 한 달 90만 원으로 풍요롭게 살기 클릭해봤는데 충격이었지요. 햇살 좋은 정원에서 아침 먹고 시장 과일 산더미 사도 몇천 원 치과 진료비 2만 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일만 한 우리에게 마치 영화 같았어요. 남편과 밤새 이야기 우리도 한번 살아보자. 진짜 한번 우리 위해 살아보자. 그렇게 결심했지요. 서울 아파트 팔고 4억 5천만 원 들고 태국 치앙마이로 이민 가기로요. 2022년 3월 드디어 치앙마이행 비행기 탔어요. 60년 넘게 살며 해외여행 일본 한 번 가본 게 전부인데 이민이라니 지금 생각해도 무모했지만 그때 정말 설레었지요. 비행기 내려 공기 들이마실 때 그 기분 잊을 수 없어요. 따뜻하고 촉촉한 공기 서울 매캐한 것과 달랐어요. 공항 나와
택시 타시네 들어가는데 창밖 풍경 아름다웠지요. 미리 알아본 게스트하우스에 짐 풀고 첫날 밤 보냈어요. 모기 소리 시끄럽긴 했지만 새로운 삶 기대감 더 컸지요. 다음 날부터 집 구하기 시작했어요. 현지 한인 부동산 통해 여러 집 봤는데 서울 상상 못할 집들이었어요. 작은 단독주택 월 35만 원 마당 이름 모를 꽃 피어 거실 넓고 화장실 깨끗했지요. 여보, 여기서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바로 계약했어요. 보증금 200만 원, 월세 35만 원. 서울 관리비만 30만 원 내던 걸 생각하면 저렴했지요. 집 구한 후 생활용품 샀어요. 침대, 냉장고, 세탁기, 모든 게 서울 절반 값이었지요. 시장장 보는 것도 즐거웠어요. 망고 한 봉지 2,000원, 바나나 한 송이 1,000원, 서울 만원 채소 꾸러미 고민하던 우리가 무색할 정도였지요. 첫 한 달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 남편과 나란히 앉아 망고, 커피 먹으며 이야기 나눴지요. 오후 산책, 저녁 시장 재료로 요리, 서울 한숨 쉬던 시간들이 여기선 웃음됐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한인 교회였지요. 비슷한 또래 은퇴자 많았어요. 주말마다 함께 식사, 소풍 가고 장 보는 것 알려주며 가족처럼 지냈지요. 우리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네. 남편과 매일 그런 이야기 했어요. 치앙마이 생활 3개월 지났을 때 교회 만난 부부 조심스럽게, 누나 혹시 여기서 작은 장사 해볼 생각 없으세요? 시간 많으시고 손님 한국 분들 많이 오시는데. 처음 거절했어요. 이제 편히 살고 싶다. 장사 한국에서 충분히 했다 했지요. 하지만 시간 너무 많았어요. 아침 저녁 할 일 별로 없어 하루 심심하고 가끔 서울 그리워졌지요. 한 달 후 그 부부 다시 연락, 누나 카페 하나 인수할래요. 자리 좋고 하루 커피 30잔만 팔아도 괜찮아요. 한국 관광객들 들르고 우리도 자주 갈게요. 남편과 상의 사실 불안했지만 돈 많이 벌려는 게 아니고 심심풀이 겸 해보자 마음이었지요. 이제 우리 위해 일하자. 스트레스 안 받고 재미있게. 카페 보니 정말 예뻤어요. 작은 2층 건물, 1층 테이블 8개, 중고 커피 머신, 테이블, 메뉴판 다 갖춰. 권리금 2천만 원. 우리가 3천만 원 드리면 되겠네. 장비 더 사고 인테리어 바꾸고 운영 자금 포함 충분하다 생각했지요. 서울 카페 차리려면 최소 1억, 여기 3천만 원이면 되니 저렴했어요. 계약 진행 현지 한국인 중개인 도와준다고 믿고 맡겼지요. 복잡 서류 많지만 저희 다 알아서 걱정 마세요. 안심했어요. 카페 이름 서울 카페로 정했지요. 한국 음식 조금 팔고 한국인들 그리울 때 오실 공간 만들고 싶었어요. 메뉴 다시 짜, 인테리어 바꿔, 한국 사진 걸고 음악 틀고 오픈 준비하며 설레었어요. 30년 식당 했지만 내 이름 카페 처음이었지요. 여보, 우리 이제 카페 사장님 남편과 농담하며 하루 준비했어요. 드디어 오픈 2022년 7월 15일. 지금도 기억해요. 교회분들과 축하꽃 보내주시고 첫날 손님 제법 많았어요. 어머, 여기 한국 커피네요. 반갑다. 한국 관광객들 들러 반가워하는 모습 뿌듯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3,000원, 한국 5,000원이니 저렴하다 좋아하셨어요. 한국 음식 조금씩 팔기 시작. 김밥, 라면, 떡볶이 간단하지만 한국 분들 좋아하셨어요. 이런 곳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씀 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첫 매출 300만 원, 재료비, 임대료, 전기세 빼면 150만 원 남았지요. 여보, 이 정도면 괜찮지. 심심하지 않고 용돈 벌고 사람 만나고. 남편 만족했어요.
두 번째 달 매출 더 늘었어요. 입소문나 현지 한국인들 자주 오시고 관광객 계속 찾아왔지요. 저녁 한국인들 모여 맥주 마시고 이야기 나누는 공간 됐어요. 우리 카페 한국인 사랑방 역할 하는 듯 기분 좋았지요. 혼자 여행 온 분들, 외로울 때 오시고, 현지 사는 한국인들 한국 그리울 때 오시고, 교회분들 자주 와 도와주셨어요. 설거지 해주시고 손님 많을 때 서빙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말씀 주시니 감사했어요. 그 무렵 제 인생 가장 행복한 시간 같았어요. 아침 카페 가는 발걸음 가볍고 손님 이야기 나누는 게 즐거웠지요. 저녁 남편과 오늘 일 이야기하며 잔 마시고 여보, 우리 잘 결정한 것 같아. 한국 있었으면 이런 행복 몰랐을 거야. 그때까진 정말 그렇게 생각했지요. 우리가 마침내 찾은 행복이라고요. 하지만 행복 오래 안 갔어요. 카페 연지 4개월 지난 11월 무렵 매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관광객 줄어든 게 큰 원인 정수기지나 여행객 자체 줄었지요. 그래도 처음 별로 걱정 안 했어요. 겨울이니까 그럴 수 있지. 다시 성수기 되면 좋아질 거야. 하지만 12월, 1월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더 큰 문제 근처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생긴 거였지요. 스타벅스 아니지만 현지 유명 체인점 인테리어 깔끔 메뉴, 다양 가격 우리 비슷했어요. 손님 그쪽 가는 것 같아 남편 걱정 시작했지요. 실제 단골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 터졌어요. 어느 날 시청 사람 모아 영업 정직 통보 임대 건물 세금 문제라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급히 중개인 연락 전화 안 받고 문자 답업, 카카오톡 잊지 않았지요. 하루 이틀 아니 일주일 지나도 연락 안 돼요. 교회분들 도움 요청 태국어 아는 분 계셔 함께 시청 갔어요. 건물주 세금 제대로 안내 문제 책임 임차인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였지요. 우리가 얼마 내야 해 물으니 200만 원 벌금 재등록비 이것저것 해서요. 이상하네. 처음 계약 때 이런 말 없었는데. 하지만 계약서 다시 보니 태국어로만 돼 있고 한국어 번역 대충 요약된 거 제대로 안 됐지요. 그 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걸, 언어 통하지 않는 외국 장사 얼마나 위험한지 그때서야 알았지요. 결국 200만 원 내고 다시 영업 허가 받았어요. 하지만 과정 일주일 넘게 문 닫아 단골 많이 떠났지요. 영업 재개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하루 매출 10만 원 안 나오는 날 많아졌지요. 재료비, 임대료, 전기세 하루 8만 원 들어가 매출 10만 원이면 남는 게 2만 원뿐이요. 이러면 안 되겠어. 뭔가 바꿔야 해. 메뉴 바꿔 인테리어 조금씩 바꿔봤지요. SNS 시작하려 했는데 나이 있다 보니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설상가상 환율 오르기 시작했어요. 치앙마이 올 때 1달러 200원 정도 점점 1,300원, 1,400원 됐지요. 한국 돈 보내도 환차손 컸어요. 생활비 점점 올랐지요. 처음 한 달 150만 원 충분했는데 물가 환율 오르니 200만 원 모자라게 됐어요. 카페 버는 돈 생활비도 안 되는 상황 됐지요. 남편 여보, 우리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정말 그랬어요. 한국 가져온 돈 빨리 줄었지요. 더 큰 문제 건강이었어요. 치앙마이 날씨 좋다 했는데 저한테 안 맞았어요. 습도 높아 관절 아프고 피부 트러블 생겼지요. 남편 소화불량 시달렸고요. 병원 가보니 한국어 의사 없어 영어 설명해도 한계 정확 진단 어려웠어요. 약값 생각보다 비쌌지요. 한국 보험 있으니 병원비 적게 들었는데 여기 감기 한 번 10만 원 들어가네. 유튜브 본 치과 진료비 2만 원 허상이었지요. 제대로 치료받으려면
한국 비슷하거나 더 비쌌어요. 부해분들 하나 둘 한국 돌아가시기 시작했어요. 이제 나이 들고 건강 안 좋고 자식 가까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와 비슷 고민 많았지요. 매출 계속 줄자 새로운 방법 찾아야 했어요. 배달 서비스 시작, 한국 음식 종류 늘려, 치킨 불고기, 김치찌개 메뉴 확대했지요. 하지만 배달 수수료 30% 음식값 10,000원이면 3,000원 수수료 배달비 고려하면 남는 돈 거의 없었어요. 한국 음식 늘리니 재료비 부담 커졌지요. 김치, 고추장, 된장 한국 공수와야 비용 만만치. 김치 1kg 2만원, 고추장 1kg 15,000원, 한국 반값도 안 되는데요. 이러면 안 되겠어. 근본적으로 바꿔야 해. 남편 상해 끝. 위치 옮기기로 좀 더 유동인구 많은 곳 이전하면 매출 늘 거라 생각했지요. 세 자리 알아봤는데 권리금 3천만 원, 지금 카페 정리 이사 비용 5천만 원 들어갈 듯 했어요. 우리 그런 돈 있나? 한국 가져온 돈 절반 이상 줄었지요. 그러던 중 더 큰 충격 계약서 문제 알고 보니 처음 계약 제대로 법적 효력 없었어요. 중개인 임신 만든 거 정식 등록 안 돼 있었지요. 그럼 지금까지 낸 권리금 보증금 어떻게 물으니 영확 답 없었어요. 건물주 자긴 모르는 일중개인 연락 안 되고 변호사 찾아갔지만 한국어 변호사 비용 비싸, 상담료 50만 원, 실제 사건 맡기면 몇백만 원 들어갈 듯 했어요. 그 돈이면 차라리 한국 돌아가는 게 나아요. 결국 카페 정리 장비 팔고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고 마무리 3천만 원 들여 시작한 카페 회수한 돈 500만 원도 안 됐지요.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남편 낙막했어요. 카페 정리하니 치앙마이 있을 이유 없어졌지요. 관광 비자 장기 거주 어려웠고요. 카페 정리 후 한국 귀국 준비 시작했어요. 하지만 문제 한국 돌아가 살 집 없다는 거. 서울 아파트 팔았지요. 그 돈으로 치앙마이 생활 카페 차렸는데 남은 돈 1억도 안 됐어요. 1억 가지고 서울 뭐 할 수 있겠어. 전세 어렵고 월세 내자니 매달 나가는 돈 만만치나 있으니 집주인 거리더라고요. 부동산 몇 군데 돌아봤지만 현실 가능 고시원, 원룸뿐이었어요. 우리가 평생 모은 돈으로 이런 데서 살아야 하나 정말 허탈했지요. 그런 와중 환율 계속 올랐어요. 치앙마이 있는 동안 한국 부동산 가격 많이 올랐지요. 예전 판 우리 아파트 지금 6억 넘는다고 2년 사이 1억 5천만 원 오른 거지요. 치앙마이 안 갔으면 집값 오른 돈으로 괜찮은데 살 수 있었을 텐데. 후회 밀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결국 한국 귀국 비행기표 예약 2024년 10월 15일 치앙마이 떠난 지 정확히 2년 반이었어요. 올 때 희망 설렘 가득 돌아갈 때 절망 후회만 남았지요. 짐 별로 없었어요. 올 때 옷 몇 벌, 사진 몇 장, 전부 치앙마이 산 것 대부분 버렸지요. 가져갈 이유 없고 운송비 비쌌어요. 공항 가는 길 처음 산 집 앞지나 마당꽃 그대로 피어 있었어요. 여기서 정말 행복했었는데 남편 조용히 말했지요. 비행기 오르며 창밖 내려다봤어요. 치앙마이 아름다운 풍경 작아지는 걸 보며 정말 마지막이구나, 다시 올 수 없겠구나 싶었지요. 인천공항 도착, 그 기분 뭐라 표현할까? 고향 돌아온 반가움보다 막막함 더 컸어요. 정말 갈 곳 없었지요. 일단 친구 집 며칠 신세 졌어요. 30년 장사 동업자 부부. 일단 우리 집에서 지내며 천천히 알아보라 했지요. 하지만 언제까지 신세 질 수 없잖아요. 일주일 후 나와 고시원 알아보기 시작. 신림동 노량진 구로 우리 형편 맞는 곳 돌아다녔어요.
결국 신림동 한 고시원 정착 한 평, 남짓방 보증금 50만 원, 월세 45만 원, 화장실 샤워실 공용 작은 침대 책상 하나, 전부인 방이었지요.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하는구나. 처음 짐 풀며 남편과 둘 다 말이 없었어요. 평생 모은 돈으로 이런 곳 살게 될 줄 꿈에도 몰랐지요. 고시원 생활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과 둘이 누우면 움직이기 힘든 좁은 공간격 얇아 옆방 소리 다 들렸지요. 밤 젊은 학생들 전화 컴퓨터 키보드 소리 잠 제대로 못 잤어요. 요리 마음대로 못했지요. 공용 부엌 있긴 하지만 사람 많아 항상 더럽고 냄새났어요. 대부분 편의점 도시락 사 먹거나 라면 끓여 먹는 정도였지요. 가장 힘든 건 사람들 시선이었어요. 고시원 사는 사람 대부분 20대, 30대 젊은이들, 60대 부부 이상하게 보는 시선 창피 부끄러웠지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신세 됐을까? 매일 그런 생각만 했어요. 치앙마이 망고 먹으며 행복하던 때 마치 꿈처럼 느껴졌지요. 고시원 정착 후 생계 위해 일자리 찾아야 했어요. 나이 있다 보니 쉽지 않았지만 다행 몇 곳서 일할 수 있었지요. 남편 마트 상하차 일 시작 하루 8시간, 무거운 박스 나르는 일 60대 몸으로 정말 힘들어했어요. 하루 일당 8만 원 정도였지요. 저 전단지 정리, 아르바이트, 하루 4시간 일당 5만 원 젊은 사람들 사이 일하는 게 처음 어색했지만 생활 위해 어쩔 수 없었지요. 둘이 벌어 한 달 300만 원 정도, 고시원 월세 45만 원, 생활비 150만 원 쓰고 나면 100만 원 저축할 수 있었지요.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가끔 둘이 고등어 한 마리 구워 먹는 날이면 치앙마이 망고 그리워졌지요. 서울 비린내 치앙마이 달콤한 향기보다 더 진하게 느껴지는 날들이었어요. 어느 날 밤 남편 조용히 여보, 우리 다시 행복할 수 있을까? 저 대답 못했어요. 솔직히 확신 없었지요. 그날 밤 카페 오픈 첫날 찍은 사진 꺼내봤어요. 행복하던 우리 모습 담긴 사진 조용히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노후는 인생 보너스가 아니라 마지막 기회였어요. 우리는 그 기회 너무 쉽게 내던졌고 대가 정말 참혹했지요. 혹시 이 이야기 듣고 계신 분 중 우리도 한번 나가볼까? 작은 가게라도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신다면 부디 우리 이야기 기억해 주세요. 꿈 좋지만 노후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 아니에요. 20대, 30대였다면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었겠지만 60대에는 그럴 여력 없어요. 언어 통하지 않는 외국 사업 모든 재산 걸고 새로운 삶 시작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달았지요. 우리는 누구도 원망 안 하기로 했어요. 정부 원망할 수 없고 중개인 원망 소용없고 다만 우리 자신 너무 몰랐던 그때 조용히 후회할 뿐이에요. 지금도 고시원에서 이 이야기 해요. 하지만 포기 안 했지요. 매일 일하며 조금씩 돈 모으고 언젠가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제 이야기 누군가 교훈과 위로 됐으면 좋겠어요. 노후 신중해야 한다는 것 꿈 좋지만 현실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아, 정말 여러분 나이 들어 꿈 쫓는 건 좋지만 발밑 잘 보세요. 가족과 건강 소중히 여기며 평안한 노후 되세요.